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양다미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오전 라이브 주제는 메타 광고 꼭 비즈니스 계정으로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비즈니스 계정으로 하거나 혹은 앱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메타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간단한 이제 게시글 홍보하기로 광고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앱 홍보 게시글 홍보하기랑 메타 비즈니스 계정으로 광고를 돌리는 거랑 어떤 차이점인지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로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메타 광고가 SNS 광고다 보니까 그냥 인스타그램 홍보하기도 메타 광고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이 왔을 때 저 메타 광고 이미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정작 뭐 비즈니스 계정 없이 그냥 홍보하기로만 돌리고 있는 경우도 좀 다반사여서 그 비즈니스 계정이랑 인스타그램 홍보하기랑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비즈니스 계정으로 하는 게 왜 저희 마케터 입장으로서 추천을 드리는지 그거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메타 광고를 조금 해야 되는 전체적인 이유, 비즈니스 계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계정뿐만 아니라 메타 외 SNS 광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의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노출시킬 수 있다, 자연스럽게 많은 양으로. 이런 장점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이고 그리고 그만큼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좀 연령대에 따라서 페이스북만 노출이 되고 싶고 인스타그램만 노출이 되고 싶고 요즘에 페이스북에서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또 그런 것만은 아니고 페이스북에서도 오히려 효율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업종이나 뭐 업체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좀 SNS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한테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메타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로 손꼽을 수 있겠죠? 아, 네, 맞아요. 이제 소영 마케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페이스북은 노출 안 시키고 싶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광고주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오히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젊은 층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거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만약에 우리 제품이 연령층이 조금 있는 타깃이다 하면은 오히려 페이스북도 한번 노출시켜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더 해보는 게 좋거든요. 실제로 제가 조금 약간 연령층이 있는 광고를 진행했었을 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보다 더 높은 적도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작정 처음에는 뭐 인스타만 노출시키고 싶다, 우리는 연령대가 높으니까 페이스북만 노출시키고 싶다 하기보다는 둘 다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좋은 점이 좀 소재를 노출시킬 때 이미지 소재도 활용 가능하고 영상 소재도 활용 가능하고 요 두 개를 믹스해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좀 좋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카탈로그 제품만 좀 노출시킨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좀 쇼핑에 특화된 광고라면 카탈로그 제품만 노출시켜서 구매로 바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소재도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지 소재도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뭐 제품성이나 좀 다른 영상을 좀 많이 주로 활용해야 되는 광고라면은 영상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좀 다양한 소재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큰 장점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그만큼 노출 형태가 자연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게시글 넘기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맞아요. 또 이제 릴스도 영상 소재도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거기서 저희가 약간 혹하는 그런 맞아요. 영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추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 이러는데 거기서 괜찮냐고 봤더니 결국에는 광고였었던. 근데 그만큼 이게 후킹성이나 뭐 맞아요. 이제 이목이나 뭐 주목도가 높다 이런 장점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바로 구매로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계속 눈에 보이고 밟히니까 이거 진짜 요즘에 잘 나가나 보다. 나도 한번 써볼까? 이거뿐만 아니라 진짜 나중에 지인한테 뭐 추천 이거 요즘 괜찮다던데 너도 한번 써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추천을 해줘서 나중에 구매 전환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간접 전환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소재를 노출시키면서 브랜딩과 더불어 제품 구매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타 광고를 주로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라이브 주제였던 비즈니스 계정과 인스타그램 게시글 홍보하기의 좀 차이점을 한번 언급해 볼게요. 우선 인스타 게시글 홍보하기는 어떤 거죠? 인스타 게시글 홍보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시거나 뭐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에서 이제 게시글 자체를 홍보하기를 통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 같은 경우에 목표가 좀 3가지가 있는데 프로필 방문 늘리기, 그리고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 메시지 늘리기 이렇게 3종의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타겟이랑 간략한 타겟이나 뭐 결제 카드 등록하면은 그냥 바로 검토돼서 그 게시글이 홍보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인스타그램 계정 안에 있는 내 게시글을 홍보한다고 이제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목표, 프로필 방문, 웹사이트 방문 그리고 메시지 많이 오게끔 하는 거 KPI를 3가지로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광고가 돌아가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요렇게 좀 결제 그 KPI도 3개밖에 안 되고 소재도 만들 필요도 없고 기존 게시글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노출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광고주분들께서도 가장 먼저 접근을 해서 이제 쉽게 먼저 이제 광고할 때 인스타 게시글 홍보하기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노출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앱 자체 내에서 인스타 게시글을 활용해서 노출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머신러닝이라는 걸 활용이 불가능한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메타 광고 하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신러닝이 뭐냐면 이제 저희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광고를 집행을 하면은 광고 내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스스로 광고를 학습하고 스스로 최적화된 광고를 만드는 데 집중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메타 자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에 노출이 됐을 때 효율이 좋고 어느 타겟에게 노출이 시켰을 때 더 좋고 어떤 소재를 더 노출시켰을 때 효율이 좋은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최적화되는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인스타 게시글 홍보하기는 그냥 단순 게시글을 노출시키고 타겟도 간략하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 학습 자체가 안 돼서 좀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게 좀 불가하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머신러닝이 이제 좀 저희에 맞는 타겟을 학습을 통해서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스타 게시글 홍보하기 같은 경우는 불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네. 뭐 머신러닝을 우선 활용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네. 단기성, 일회성이기 때문에 좀 잠깐 번쩍으로 하는 거 아니라면은 장기적으로 뭐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메타 비즈니스 계정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우선 전환 목표를 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전환 데이터를 이제 메타 비즈니스 광고에서는 저희가 설정이 가능하죠. 뭐 그렇죠. 장바구니 담기로 전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아니면은 아예 구매까지 한 유저들을 전환수로 이제 체크할 수 있고 이렇게 전환 목표도 저희가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홍보하기로 진행을 한다면 이 전환 목표를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타겟이나 이런 설정도 조금 그 비즈니스 계정만큼이 불가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 또한 거기서도 좀 한정적인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죠. 네, 이게 아까 제가 장바구니 유저들을
그 전환 목표로 세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광고 데이터가 쌓이면은 요 타겟팅을 리타겟팅해서 장바구니에 저희 상품을 담은 유저들한테 저희 광고 할인이 들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노출시키면은 그때 구매 전환으로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광고로 이제 개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건데 우선은 게시글 홍보하기를 사용하면은 요런 거 자체를 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커머스 계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얼만큼 전환이 이뤄졌고 그러니까 일일이 뭐 스토어 그 유입수랑 뭐 대비를 해서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지표를 확인을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유입은 되고 있구나라고는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광고를 하면은 이 광고에서 채널에서 유입은 얼마나 되고 클릭은 얼마나 되는데 클릭 대비해서 전환 얼마나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광고의 로아스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려면은 전환 목표를 사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어쨌든 인스타그램 게시글 홍보하기도 광고의 일종인데 이 광고 돈을 지불하는 광고를 하면서 이런 좀 궁극적인 전환 목표를 사용을 할 수 없다면 조금 손해보는 장사지 않을까 싶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환 목표를 사용할 수 있는 메타 계정으로 돌리는 게 조금 더 적합한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점이 광고 소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적인 게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게시글을 올려야 그 올린 글을 홍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가 따로 있으면 게시글을 업로드를 하고 거기서 홍보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광고라는 게 광고 소재가 따로 있고 저는 그런 일반 게시글 소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런 홍보하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게시글이랑 광고 소재가 하나로 뭉쳐져야 그게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광고 소재면은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또 게시글 피드를 망칠 수도 있을 맞아요,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게시글 홍보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재를 직접 제작해서 그 소재에 맞는 광고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맞아요. 이게 사실 좀 브랜딩이 되어 있는 브랜드나 아니면은 되게 색깔이 강한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피드도 좀 이게 그 톤에 맞춰서 올리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그 저희가 인스타그램이 세 가지로 이제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맞춰서 이제 소재를 게시글을 올리는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광고를 돌리려면은 인스타그램 홍보하기로 광고를 하려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소재를 올리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리소스도 확실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광고에서 뭐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A/B 테스트라는 게 뭐 광고 소재 완전 이미지가 다른 소재를 3개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문구 위아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이미지 소재에 문구만 바꿔서 이제 여러 개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도 효율이 되게 갈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스타 게시글로 홍보하기로 A/B 테스트를 자기는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이미지인데 문구만 조금 다른 거를 인스타그램에 계속 업로드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됐을 때 유저들도 조금 피로도를 많이 느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를 했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했던 이미지 소재, 영상 소재, 좀 카탈로그 제품 노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소재 A/B 테스트는 필수인데 인스타그램 게시글 홍보하기로는 소재 테스트가 좀 한정적이다라는 점이 조금 또 단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A/B 테스트가 이제 약간 메타 이게 전부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메타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는 A/B 테스트를 할 때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맞죠. 조금 더 소비자들이 관심이 가는 소재에 예산이 몰리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홍보하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아예 안 되니까 맞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괜찮은 소재랑 소비자들이 봤을 때 괜찮은 소재랑
이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내가 봤을 땐 이 소재로 노출을 시키고 싶었는데 광고단에서는 이 소재가 좀 잘 나오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를 좀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건데 게시글 홍보하기로는 우리가 판단해서 밖에 노출이 불가능하니까 조금 단점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광고 소재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리타게팅이 불가능하겠죠. 이것도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선 인스타그램 게시글 홍보하기는 타겟팅 자체가 굉장히 간략해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의 자사한테 맞는 그 유저들을 타겟팅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타겟팅이 조금 적다. 그뿐만 아니라 리타겟팅까지 불가능하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리타겟팅이라는 게 저희가 픽셀 값을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뭐 장바구니 담았던 고객이나 뭐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이탈한 고객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을 다시 타겟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리타겟팅이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하기 같은 경우는 그런 모수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노출 위주로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리타겟팅 하나하나가 조금 전환을 일으키는데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불가하니까 이런 게 좀 큰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광고를 한번 보고 바로 구매까지 하거나 아니면 뭐 DB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문의를 남기거나 이러기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계속 눈에 밟히네?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괜찮네? 근데 라고 또 까먹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저들을 리타겟팅 하면서 만약에 광고를 재노출 시켰을 때 진짜 이제 확실한 전환으로 유효한 DB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리타겟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활용을 못 한다는 게 또 좀 아쉬운 부분인 거고, 이제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자사 사이트에 60일 이내에 방문한 유저들을 타겟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만큼 네. 네, 말씀하실래요? 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구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뭐 60일 단위로 아니면은 뭐 3달 단위로 공구가 진행이 되는데 3달 이전에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광고를 다시 노출시킴으로써 뭔가 너 이제 살 때 되지 않았어? 우리 이거 세일하고 있어. 아니면 우리 이거 공구 재진행해. 라고 한 것도 리타겟팅의 일환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데이터들을 진짜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점에서 좀 치명적이다. 네. 라고 말씀해주신 예시가 진짜 좋은데 이거를 또 다른 예시로 들어보자면 리타겟팅 광고가 이제 저희가 뭐 객단가가 저렴한 제품이면은 저희가 뭐 사고 이런 게 금방 일어나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메타에서 자주 보던 뭐 뷰티 디바이스나 이런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네. 이런 게 은근히 값이 많이 나가요. 거의 비싸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근데 그거를 한번 배너 광고 봤다고 저희가 바로 클릭해서 광고 클릭해서 전화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클릭은 할 수 있어도 네. 구매 전환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는 진짜 어렵죠. 이런 객단가가 높은 상품 같은 경우는 리타겟팅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저희가 고관여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타겟팅 활용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공구 제품 이거 아니어도 저희 샴푸 같은 것도 네. 이제 달에 한 번씩 사잖아요. 그렇죠. 달에서 네. 한 달, 2달 근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뭐 그 안에 이제 그런 2달 안에 산 고객을 제외를 걸고 그 후에 다시 노출 이런 것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리타겟팅이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앱 홍보하기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 네, 그게 가장 좀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뭔가 3번이랑 연결이 되는 이건 또 얘기인데 리타겟팅 유저들한테 노출을 시켰을 때 효율이 좋은 소재가 따로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유저들한테 노출을 시켰을 때 효율이 좋은 소재가 있단 말이죠. 뭐 아까처럼 재구매를 좀 목적으로 하는 만약에 광고 소재라고 하면은 뭐 좀 문구나 이제 뭐 했을 때 할인 같은 거를 좀 많이 할인 같은 거를 좀 소구점을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한 명시. 그쵸. 그런 표가 거. 이제 자꾸 내려간다던가 뭐 3, 2, 1 구매까지 하루 이런 맞아요. 거. 그러면은 뭔가 이제 다 떨어질 때 된 거 같은데 하면서 소재를 그렇게 뭔가 구매 욕구를 자극을 해서
뭔가 구매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노출시키는 리타게팅용 소재가 따로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신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일반 유저들한테 했을 때는 좀 비교적 가벼운 소재로 뭐 디자인이나 패키징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에는 향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한 소구점에 뭐 소재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리타게팅과 소재를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메타 비즈니스 계정이다. 이렇게 또 이어서 다 이렇게 1, 2, 3, 4번이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가장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뭔가 광고 성과 분석? 이게 진짜 마케터로서 퍼포먼스적인. 그쵸, 퍼포먼스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광고 상담도 하다 보면은 광고 KPI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목표 KPI는 어떻게 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광고를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제 퍼포먼스 개선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는 꼭 확실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 비즈니스 계정으로 봤을 때는 광고 데이터가 한눈에 딱 보이고 저희가 이제 맞춤 보고서를 설정을 함으로써 우리 광고에는 어떤 지표를 뭐 목표를 KPI로 세웠으니까 요 목표를 요 KPI를 중점적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또 넣고 빼고 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춤 보고서도 설정이 가능한데 인스타그램 홍보하기로는 아무래도 광고 성과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할 말이 없네요. 이게 뭔가 인스타그램 게시글 홍보하기로 데이터가 얼마큼 나오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홍보하기를 네네, 진짜 홍보하기를 해보진 진짜 해보진 않아서요. 않았어요. 네. 광고주님한테 듣고 뭐 이제 제 친구나 지인들도 가끔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용도로만 이제 확인을 했지.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성과는 분석은 어떻게 해?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해?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저희가 이제 메타 비즈니스 계정에서 볼 수 있는 뭐 시간대별 노출은 어떻게 되고 전환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뭔가 상세 그 잠재 고객 지표는 얼만큼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에는 정확한 거는 메타 비즈니스 계정이 맞는 거죠. 이 홍보하기가 이제 세팅 자체가 간략한 만큼 그만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광고 성과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표에 따라 노출이 떨어지면 어느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면 좋을지 뭐 어떤 소재가 조금 떨어지면은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 뭐 시간대나 연령별이나 뭐 지면별 맞아요. PC 유저 하다못해 뭐 iOS, AOS 이제 그 디바이스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액션이 가장 크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 광고비가 누수되고 있는 그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타겟을 잡는다거나 이런 액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퍼포먼스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비즈니스 계정의 장점인데 이제 홍보하기는 맞아요. 홍보하기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굳이 홍보하기로 진행을 하시면은 대행사까지는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같은 광고 비용을 메타 비즈니스 계정으로 돌렸을 때랑 인스타그램 홍보하기를 했을 때 조금 확실히 돈을 쓸 맛이 난다. 뭔가 좀 광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메타 비즈니스 계정인 것 같고 이게 메타 비즈니스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하지만 마케터 입장으로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는 좀 가볍게 좀 광고를 활용해 보고 싶어. 우리가 지금 메타 비즈니스까지 만들어서 광고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기에는 조금 소재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이제 했을 때는 접근하기에는 인스타그램 홍보하기도 적합하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네. 이 게시물 홍보하기랑 메타 비즈니스랑 같이 진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그렇죠. 같은 광고비인데 이게 그냥 장단점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게시물 홍보하기의 장점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노출할 수 있고 쉽게 세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인데 저는 그 쉬운 만큼 그 세팅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선 같은 광고비를 사용한다고 했으면은 비즈니스 계정을 하시는 거를 많이 권장드리는 편이고 이게 어렵다 싶으면 이제 대행사를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만약에 뭐 혼자 하시고 싶다 이런 비즈니스 계정만 만드시면은 그냥
비즈니스 계정만 만드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지금 게시물 지금 업로드한 거 그냥 사진이랑 문구만 똑같이 넣고 그냥 머신러닝 토대로 돌려도 네. 홍보하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스타 게시글 홍보하기로 이제 광고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메타 비즈니스 계정 만드는 거 너무 어렵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무작정 그냥 자기 본인이 이제 편한 거, 접근하기 편한 거 이제 해가지고 게시글 홍보하기로 광고를 돌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메타 비즈니스 계정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한 간략하게 3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아이디가 하나쯤 있으시면은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없다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페이스북 아이디당 최대 2개의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초과는 안 하시면 되고 한 아이디당 비즈니스 계정 2개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페이스북 아이디 있으신 거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정을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페이스북 아이디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죠? 메타 그 비즈니스 링크로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셔서 여기 계정을 만들면 돼요. 그냥 회원 가입하고 아마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면 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정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한 뭐 머신러닝 활용하고 전환 목표하고 캠페인 세팅부터 지표 확인까지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계정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요 계정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이디를 가지고 비즈니스 계정을 만든다. 그리고 끝인데 이제 비즈니스 계정 안에서 뭐 광고로 쓰일 계정을 만들고 인스타 계정 연결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버튼을 추가해서 진짜 연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아예 이제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만든 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페이스북 계정만 있어도 그냥 연동 진행해서 광고 노출이 됐는데 네.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둘 다 맞아요, 계정을 맞아요. 만들어서 거기에 둘 다 이제 연동을 시켜야 이게 노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뭐 페이스북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거기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광고를 돌리려면 인스타 계정도 필요하니 이 2개를 다 맞아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광고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픽셀 설정이나 아니면은 뭐 공동 관리자가 필요하면 이제 회사 내부에도 회계팀이 있고 마케팅 팀이 있으니까 그런 관리자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계정을 좀 활성화시키면 간단하다. 그래서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고 뭐 비즈니스 계정, 머신러닝 이러니까 조금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도조차 안 하신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계정을 만들다가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전화로 간단하게 여쭤봐도 저희가 당연히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꼭 비즈니스 광고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약간 업종별로 좀 다르겠지만 좀 약간 이제 뭐 성인용품이라든지 약간 네. 이런 병유연 이런 업종이라든지 이게 조금 계정 소재가 되게 깐깐해요. 그래서 맞죠. 이게 계속 반려가 나면은 이제 계정이 막히는 현상도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회사 계정 매핑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비즈니스 계정 만들 때 픽셀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픽셀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이게 픽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페이지 조금 세부적인 헤드 바디에 막 뭘 코드를 심고 이래가지고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 내부 담당자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픽셀을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픽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리타겟팅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랑 조금 더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맞아요. 되는데 이 픽셀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채널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유입됐는지의 자국이 남겨져 있고 어디서 유입됐는지의 이제 그 자국이랑 뭐 거기서 뭘 했는지 뭐 장바구니를 담았는지 구입을 했는지 이탈을 했는지 얼만큼 남아 있었다가 나갔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픽셀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픽셀의 발자국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광고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좀 홈페이지 자사몰이잖아요. 카페24나 뭐 직접 만든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자사몰에서만 픽셀이 설치가 가능하고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쪽에 있는 그쵸. 그런 오픈 계정? 아니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쇼핑몰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이제 픽셀 설치가 불가능해서 이런 이제 장바구니 타겟 이런 픽셀을 활용한 거는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할 때는 공식몰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UTM 값을 심어서 네. 그냥 이제 메타 광고로 유입되는 유저들을 추적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확실히 저희가 앞서 계속 언급했던 머신러닝이나 좀 리타게팅을 활용을 하려면은 자사몰에 픽셀을 심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만 진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참에 자사몰도 구축을 해서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네 픽셀 만약에 이제 카페24나 뭐 이제 좀 유명한 호스팅사들 같은 경우에서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메타에서도 이제 조금 픽셀 설치가 쉽게 맞아요. 잘 되어 있어요. 이제 구글 같은 데다 굳이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심기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구글로 한번 찾아가지고 하면 쉬울 것 같고 뭐 만약 어려우시면은 저희한테 요청 주셔도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막 거기 아니면은 그 사이트 자체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게끔 프로세스가 이미 다 맞아요.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은 비교적 쉽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 픽셀 설치까지 해서 인스타그램 홍보하기로 게시글을 좀 돌리기보다는 네. 메타 광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제대로 된 광고 한번 하셔가지고 이 데이터 유입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성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경험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오늘 라이브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아직 제 채팅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게 따로 맞아요. 없네요.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저희가 녹화본이 올라가니까 추후에 좀 메타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희 번호나 이메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만약에 댓글 통해서 만약 이 주제가 궁금하다 하면은 저희가 그 주제 뽑아서 다음에 라이브도 진행을 해도 맞아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제 네. 저희도 이런 주제 같은 거나 궁금하신 부분 많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 주제로 이제 대화하고 저희 서로끼리도 네, 좀 네. 인사이트 뽑는 시간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언제든지 이제 질문은 환영입니다. 네,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 이제 AMPM 댓글에다가도 마케팅 학교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시간이 AMPM에서 네. 소문난 메타 전문 마케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메타 전문 마케터 이제 2명이 이제 잘 설명을 한번 해봤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까지라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문의 한번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라이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1팀 양다민 마케터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